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지 10개월, 양국의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에너지 위기 등 전 세계가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이용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죠? 안녕하세요, 전 쥔이고요. 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이슈를 똑똑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푸틴의 자존심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하는 크림반도. 지난 5월 이곳 해군기지에서 기밀병기가 포착됐는데요. CNN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미군 해군연구소가 한 민간 위성업체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흑해함대의 거점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 해군기지 입구에 군용 돌고래들이 배치되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귀엽고 소중한 돌고래를 어떻게 전쟁에 이용하나 싶죠? 핵심은 똑똑한 머리와 수중기계보다 뛰어난 음파 탐지 능력. 돌고래가 초음파로 소통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돌고래는 물속에서 음파를 탐지하는 능력치가 굉장합니다. 이게 웬만한 음파 탐지 장치보다 훨씬 정교해서 아주 멀리서도 아주 작은 표적까지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00m 밖 축구장 2개 너비에 가까운 거리 내에서도 테니스 정도의 작은 물체를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래요. 게다가 지능도 높아서 훈련을 통해 습득한 임무를 척척 완수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런 돌고래의 특성을 이용해 군사작전에 투입해온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돌고래 용병들은 옛 소련 시절부터 다양한 작전에 투입됐는데 주로 해저를 수색하고 수중지뢰 탐지, 침몰선 수색 등이 돌고래들의 핵심 임무였죠. 뿐만 아니라 이 돌고래들 등에 폭탄을 묶어 목표물에 부딪혀 자폭하게끔 하는 자살 특공대로 훈련시키기도 했어요. 그 이전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는 개와 고양이를 이용해 독일 탱크를 폭파하려던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고래 부대는 1990년대 들어서 동물학대는 물론 비용 문제도 있어서 공식 해체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가 모스크바 돌고래 수족관에서 큰 돌고래 5마리를 구입하는 등 이 돌고래 부대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죠. 그러다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돌고래 부대의 존재 유무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동물을 전쟁에 투입한 전력이 푸틴에게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양동물을 군사화한 건 미국이 먼저예요. 미국은 1959년부터 상어, 가오리, 바다사자 등등 해양동물을 군사용으로 훈련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재도 군용 해양동물 훈련팀이 있고 조련 중인 큰 돌고래와 바다사자는 한 100마리 정도? 그럼 실전에 투입되기도 하냐고요? 물론이죠. 미국의 돌고래 부대는 베트남전부터 걸프전, 이라크전까지 참전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움카스르 항에서 일주일 만에 100개 이상의 기뢰를 찾아냈는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이동 속도, 민첩함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예 잠수 침투 요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미 해군은 연방정부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바다사자 부대를 투입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물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라크 반군 역시 탱크를 폭파하는 데 개를 이용했고 당나귀와 낙타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군사 목적으로 돌고래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한 돌고래 울타리가 이런 모양인데 지난 2020년 북한의 남포항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울타리가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됐죠? 그렇잖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던 야생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개체수에도 영향을 받아요. 군용동물들을 사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참 못할 짓이죠. 그런 훈련 과정 자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서식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돌고래 부대를 운용하는 해군 기지가 위치한 곳이 그 인근에 야생 돌고래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사 훈련에서 돌고래들이 희생될 때 그 해군 기지 주변에 있는 다른 돌고래들을 또 잡아와서
거기서 계속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죠. 게다가 작전 중인 군용 돌고래들은 주둥이에 섭식 방지 장치라는 걸 둘러요. 이게 제갈처럼 생겨서 돌고래들이 입을 벌릴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돌고래가 어찌저찌 탈출을 해도 먹이를 잡아먹지 못해 굶어 죽게 만든다는 거. 돌고래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임무를 마친 뒤 어쩔 수 없이 우리로 돌아와 군인들에게 생선을 받아먹죠. 얼마 전 흑해 해안에서 돌고래 100마리가량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또한 러시아 군함의 수중 음파 탐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흑해와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와 불가리아에서도 이번 전쟁 이후 돌고래 등이 사망하는 일이 전례 없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어선이 사용하는 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용으로 개발된 소나를 사용을 하는데 주변에 해양 동물들이 있을 때 청각 손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해상 군사 훈련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100만 마리에 달하는 해양 동물들에게 청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미 해군 자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해에서도 군사 훈련을 하고 또 제주 해역에서도 군사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 고래 돌고래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 전문가들은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동물들은 쉽고 거뜬하게 해낸다. 동물을 대체할 만큼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들 입장.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 말 못하는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또 다른 비인간 존재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것은 비인간 존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그 과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끝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돌고래 병장, 바다사자 상병들은 언제쯤 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쥐니였습니다.